항상 설사가 그치지 않으며. 삼두인 친구 요결 중풍문 제13번 설사 임상례. 한 소아가 나이 3세에 항상 설사가 그치지 않으며 얼굴빛이 누렇고 약간 부기가 있으며 명골 즉 명치뼈 밑에 봉량이 있는 것 같고 이하 대장 분야 오른쪽에 핵이 유함으로 대장 정격으로 치료하기 수도에 병기하였다. 대장 정격. 삼두인 친구 요결은 여러분들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요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두인은 이하의 핵을 만져보고 복진, 문진, 망진을 통해서 대장 정격증임을 특정하셨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삼두인께서 봉량증이 있는 것 같고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설사의 이유 중에 하나, 봉량. 제23장 설사문의 한 경험례. 한 소아가 나이 10살 안짝에 항상 설사를 환하여 혹은 백탁, 혹은 유설, 혹은 저녁밥 먹으면 바로 설사하거나 아침에 설사하거나 등 증과 함께 면목이 미부하고 약간 부었고 배가 약간 부었고 얼굴도 붓고 혹은 주야 불분 혹은 반내루를 간하여 선탁 후청물. 처음 보는 변은 탁한 설사. 그런데 나중에 나오는 변은 소화가 안 된 변. 선탁 후 청물을 사하고 심하에 봉량이 있는 것 같아 대장 증후를 타견함으로 대장 정격으로 취하였더니 유효하더라.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삼두인 침구 요결에 왜 삼침법의 핵심 원리가 안 들어있다고 합니까? 아니 이보다 자세할 수가 없어. 다시 읽어드릴게요. 선탁 후 청물을 사하고 심하에 즉 복진을 해보니 봉량이 있고가 아니라 봉량이 있는 것 같아, 즉 봉량증인 것 같은 어떤 증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샅샅이 확인해 보니 대장 증후임을 확인하십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봉량이 있는 것 같아 대장 증후를 타견함으로 철저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단을 하신 거예요. 대장 정격으로 치료하였더니 유효하더라. 그러면 태열이 육의 제한자가 진액을 옹알하여 전도하지 못한 까닭이라 할까? 설문에 원래 대장치법이 없어서 치지자의 난급처가 되므로 복통문의 한사 입장을 인용하여 밝혀 놓는다. 삼두인 침구 요결은 그야말로 친절한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보다 친절할 수가 없어. 제가 삼두인을 자주 뵀는데 하지 않습니까? 삼두인께 여러 번 확인한 바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대장 증후를 타견함으로 봉량증과 유사한 어떤 증을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 대장 증후를 보셨다. 그런데 이어진 말씀에 정말 삼침법이 이렇게 위대한 침법이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열, 즉 아토피. 그러면 아토피가 육의 제한자가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진액을 옹알, 진액을 잘 전도하지 못한 까닭이라 할까? 즉 봉량증과 비슷한 대장 증후를 갖고 있는데 혈액순환 시스템, 림프 순환 시스템, 영양을 분포시키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아토피도 발생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설사증, 복통증도 발생한다. 이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태열이 육의 제한자가 진액을 옹알하여 전도하지 못한 까닭이라 할까? 설사문에 원래 대장치법이 없어서 치지자의 난급처가 되므로 복통문의 한사 입장을 인용하여 밝혀준다. 설문에 즉 설사문에는 원래 대장치법이 없어서, 즉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설사 복통을 호소하면 대장 정격을 떠올리는 분들은 드물 거예요. 그러시죠? 비정격, 위정격, 신정격, 쉼정격 등등을 놓겠죠. 대부분 설사하게 되면 그러한 요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삼두인은 대장 허증의 설사도 있어 라는 점을 확인하신 거예요.
항상 설사를 환하여 복량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복통과 설사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요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대장 허증일 줄이에요. 대장 허증으로 설사와 복통, 또 아토피도 발생할 수 있다. 복량 그리고 설사. 복량이란 어떠한 증후를 말할까요? 심적, 달리 복량이라고도 함. 한약대사전 달리 복량이라고도 함. 적취의 하나, 쉼과 관련되어 생긴 적취를 말한다. 기혈이 몰려서 생긴다. 뱃속이 달아오르고 얼굴빛이 벌거며 목이 마르고 팔뚝같이 단단한 것이 배꼽에서 일어나 명치까지 뻗치고 오래도록 낫지 않으며 가슴이 그득하고 답답하다. 심하면 경련이 일어난다. 한약대사전. 어떠한 증을 말합니까? 삼두인 침구 요결에 이 복량증 여러 번 언급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주제에서는 복량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복량증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복량증이란 무엇이냐? 한약대사전의 이 설명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 번 방송에서 말한 건데요. 고방요rek에 보면 상한눈의 한 처방 개지가개탕증이 나옵니다. 소복에서 명치에 이르기까지 몽둥이가 정중앙에 걸쳐져 있는 것 같고 세로로 정중앙에, 그리고 때때로 경련이 일어나. 그런데 배꼽에서 명치까지 일어나는 경련을 복량증, 즉 심적이라고 하고, 여기 소복에서 명치까지 이르는 것은 신적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유사한 증상이에요. 아니, 거의 같은 증상입니다. 그러면 신적, 이것은 무엇인지 겸해서 살펴봅시다. 신적 또는 분돈, 분돈기라고도 일컬음. 한약대사전 또 분돈, 분돈기라고도 일컬음. 오적의 하나로서 신, 즉 키드니와 관련되어 생긴 적을 말한다. 신기나 간기가 치밀하여 생긴다. 얼굴빛이 검고 통증이 아랫배에서 발작하여 명치 밑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이 마치 돼지 새끼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오르내린다고 하여 분돈이라고 하였다. 배가 고플 때에 나타나고 배가 부를 때에는 작아지며 허리가 아프고 시력이 나빠진다. 병이 오래되어도 낫지 않게 되면 숨이 차고 기운이 치밀며 골위가 되는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도 무슨 증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네,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상한눈 해설서 상한눈 신의라는 책을 쓰신 중국의 저 유명한 염원 선생의 임상경험례. 내 경험으론 한 부인이 산후 3일에 몸이 허약하여 한을 받아 처음에는 배가 아프지 않다 하더니 다음에는 기가 소복에서 심으로 상충하므로 많은 의사들이 산후에 나와야 할 오혈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다 하여 맺힌 어혈을 해산시키는 약재를 많이 썼으나 아픈 것이 더욱 심하여 발작하면 기가 제하부, 즉 소복에서 갑자기 일어나 힘으로 솟는데 작은 팔뚝 같고 나무 몽둥이같이 단단하며 호흡이 정지되고 손발이 차가워진다. 이것이 4, 5분이 지나면 뱃속의 기괴가 흩어지고 호흡이 회복되고 정신이 차츰 돌아오며 이것이 일주일에 약 7, 8차나 발생하는데 일주일이 지난 것을 진찰하여 내가 분돈증이라 보고 개지 가게탕에 좋은 육개를 따로 구워서 곱게 분말로 하여 약을 타린 물에 복용하라고 시켰더니 2첩 만에 병이 잃은 것 같이 없어졌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 한 부인이 산후 3일째부터 이 분돈증을 발한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다른 의사들을 찾아가니까 어혈이 다 빠져나오질 않아서 그래.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방지약을 공부하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구어혈제 대표적인 약, 그렇죠, 찬약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온경탕, 당귀작약산 등등의 따끈따끈한 약도 있지만 그것은 산후보다는 산전에 아이가 잘 생기지 않을 때, 생리불순일 때, 어혈증을 갖고 있을 때 허증에서의 어혈증에 쓰는 약이고, 산후에 대부분 쓰는 구어혈제는 찬약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심적, 신적이라고 했으니까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소음군화, 수소음군화 심화경의 소음군화, 즉 열기가 부족한 증을 수반하고 있다. 그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분돈증을 계지가계탕, 따끈따끈한 약인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육괴, 계지를 아주 품질 좋은 것을 구워서 곱게 분말로 내서 약을 달인 물로 먹게 했더니 2천 만에 나았다. 자, 감이 잡히시죠? 어떠한 증인지. 복량 자체가 아니라 복량증 유사 질환을 사암도인께서는 요결의 이 설사, 복통과 관련해서 풍상부증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복량증 자체가 아니에요. 즉 복량과 신적 분돈증과 유사한 복진상 소견을 확인하신 거예요. 유사한 증. 그러면 어떠한 증일까? 그렇죠? 샅샅이 살펴봐야 되겠죠. 사암도인의 서희 제자들, 그러니까 루크와 같은 제자들이 이러한 논문으로 사암도인은 과연 위대한 사이언티스트의 과학자였습니다를 증거하고 있어요. 심방중격 결손을 동반한 발드만병 또는 왈드만병이라기도 해요. 다른 말로 원발성 장 림프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발드만병 또는 원발성 장 림프관 확장증은 림프가 확장되고 육모가 확장되어 림프가 장 내강으로 누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문 위장관 질환입니다. 드문 질환인 장 림프관 확장증은 비정상적인 장 림프계로 인해 혈장 손실로 이어져 단백질 및 림프구가 장으로 손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용해 드린 사암도인 침구 요결의 사암도인의 임상례, 나중에 다시 이거 피드백 해보셔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지나쳤던 것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심각한 병증이 풍상부증에 속해 있다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15일 이번 셋째 주 일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PPT 자료 USB에 담아드립니다. 장감막 림프절 병증, 림프 배수관의 섬유증, 염증성 장질환, 수축성 심낭염, 전신 홍반성 루푸스, 결핵, 기생충 및 세균 감염, 림프종과 같은, 즉 림프암과 같은 악성 종양, 2차 장 림프관 확장증이 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드문 질환인 장 림프관 확장증은 비정상적인 장 림프계로 인해 혈장이 손실된대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 이어지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신의 림프 흐름이 저체돼요. 얼굴도 붓고 좌우 수비가 수정과 같았다가 등등의 림프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은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하의 핵, 사타구니의 핵, 그리고 애과의 핵, 복부를 만져보면 소복급결과 같은 증이 확인이 돼요. 허증으로서의 소복급결. 질병의 징후와 증상은 설사, 복통, 메스꺼움, 다리의 부종, 단백질 손실, 장병증, 면역 결핍 및 장으로의 림프의 손실을 포함합니다. 사암도인이 이것이 대장의 허증이니라 라고 이 중요한 징후도 언급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허증 할 때는 문자 그대로 라지 인테스틴의 기능과도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기능의 허증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면역계 질환임을 또 우리는 2중 3중으로 체크해서 사암도인께서 말씀하신 대장 허증의 그 징후를 의과학적으로 판단, 진단해야 합니다. 발드만스 디지즈 네이버 백과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원발성 장 림프관 확장증은 원인 미상의 선천적인 림프계의 장애로 림프관의 확장과 파열로 인해 림프 내의 단백, 지방, 림프구가 장내 또는 복막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지방 흡수의 장애와 단백질 소실성 장병증을 초래하는 질환이며, 그러니까 체기가 허약해질 수밖에 없지. 결과적으로는 저단백 혈증, 부종, 저림프구증이 동반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약해지겠죠. 일반적으로 3세 이전에 진단되며 주된 증상은 양쪽 하지 부종이며 흉막 삼출, 심낭염, 복수 등을 동반합니다. 또한 복통, 체중 감소, 설사, 지용성 비타민 결핍 등이 동반된다. 사암도인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살펴본 거예요. 임상적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항상 설사를 환하여 복량이 있는 것 같고,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림파틱 시스템입니다. 분돈증이라는 것, 복량증이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부정맥과 유사한 증이거든요. 부정맥, 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모터로 전신에 혈액 공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어느 정도 고일 때까지 잠시 쉽니다. 그러다가 피가 어느 정도 고이면 쫙 뿜어주죠. 그래서 부정맥에서는 맥이 결하거나 혹은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맥상이 확인되기도 하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돈증과 복량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 대동맥 혈관도 약간의 휴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찰나적으로 심장에 피가 모일 때까지 휴지기. 그러다가 심장에서 쫙 밀어주다 보니까 대동맥도 근육이니까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요. 제부동계를 포함한 경련이 일어나면서 위로 역행을 해서 갑자기 심장에서 콱 숨이 멎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로 인해서 죽지는 않아요. 물론 심각한 병증도 있어요. 죽을 수 있는 병증, 분돈증, 복량증에서 뭐냐면 대동맥에 꽈리가 생겨요. 꽈리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 현상이 나타나면서 몽둥이가 걸쳐져 있는 것처럼 경련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다가 여기 대동맥 꽈리가 터지면 이것은 응급을 요하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복부 대동맥이 파열돼서. 그것도 일종의 복량증, 심적 혹은 신적 분돈증의 하나예요. 사암도인이 복량증과 유사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암도인께서 보시니까 배꼽 중심으로 제부동계가 심각하게 항진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복량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림프 면역계와 관계가 있을까? 즉 림프종과 같은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이 증상도 나타날까 해서 항상 결핵 등등을 확인하신 거죠. 림프절 확대증을 확인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동맥 라인과 림프 중에서 가장 굵은 림프관이 복부 대동맥과 나란히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굵은 림프관이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흐르질 않기 때문에 처진 거죠. 정맥류처럼 처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면 불수유군이 밀어준다고요. 더 강하게. 그러면 경련이 일어나요. 장 림프절과 림프 관로가 너무 확장되어서 누수 현상으로 복부가 이렇게 부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설사를 유발해. 그런데 이때 마치 분돈증 또는 복량증과 같이 복부에 특히 제부동계가 심각하게 항진되는 걸 확인하신 거지. 그런데 심적, 신적은 아니야. 그래서 사암도인은 복량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 대장 증후였다. 장 림프관 확장증의 징후와 증상은 설사, 복통, 메스꺼움, 다리의 부종, 단백질 손실, 장병증, 면역 결핍 및 장으로의 림프액 손실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나와요. 행간을 잘 읽으면 사암침법으로 고칠 수 있는 심각한 병증 많아요.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암도인 친구 연결 어렵다? 네, 어렵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방송이 있잖아요. 대장정격증, 풍상부증의 단독과 아토피. 아토피를 설사 복통문에서 또 언급하고 계셔요. 보실까요? 사암도인께서 아토피를 설사 복통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